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정덕환입니다. 오늘은 손의 감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부의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가 상당히 좀 전문적인 강의가 되겠는데요. 요거를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도경환 씨께서 매스컴에 이런 보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손톱 밑에 뭐가 나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 당시 간단한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원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그는 수술하고 집에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입원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에 드레싱 교체하려고 상처 부위를 보니까 완전 고름덩어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손에 무슨 골수염 같은 게 많이 생기나 그런 생각도 잘 안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건 이제 제 화살표 제가 해놓은 건데요. 아마도 왼쪽 손의 두 번째 손가락 같죠? 두 번째 손가락 있는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 여기를 수술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요. 이제 뼈에 폐혈액근이 감염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이라든지 이 이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골결핵이라고 그랬으니까 골결핵이라는 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의학 용어로 스파이나 비피다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풍국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흔히 많이 보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리죠. 그래서 이제 다만 요거는 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맞는 건지 아닌지 혹시 틀리면 도경환 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손가락이 생겼는데 손가락이나 손바닥 뼈의 결핵으로 주로 이제 소아에 많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병이 어디 있냐 하면은 손가락 뼈의 이제 골 간부, 그러니까 기둥 부분에 위치하고, 그래서 이제 육아 증식을 하고 골막성 골 증식도 있어서 뼈가 이렇게 통통하게 방추형으로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풍선과 같이 부풀어서 지근지근하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이건 보고서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경환 씨는 손이 아파서 갔는데 어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서히 이런 병변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종합병원으로 전원돼 갖고 검사하고 뼈에 폐혈액근이 감염된 상황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도 했답니다. 그런데 수술을 5번이나 했다 그러고 균이 굉장히 안 죽는 균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결핵균이니까 잘 안 죽겠죠.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털어놨었고, 그러고 이제 이거는 개인 사정이시니까 집에 애 볼 사람이 없어갖고 정맥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1년 동안 넘게 항생제를 투약하면서 간 기능이라든지 소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정키로 보면은 항생제라는 게 이제 항결핵제제겠죠. 그럼 보통 한번 먹기 시작을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먹어요. 특히 이제 골결핵 때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흔치 않은 병이지만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나 손에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없는 거지만 손에는 어떤 감염이 생기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는 완전히 엄지손가락의 맨 끝에 이제 원위 지골이 싹 녹아버렸죠. 이런 타입도 있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인데 맨 끝에 마디가 아니라, 끝에 뼈가 아니라 중간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 약간. 근데 이제 이건 잘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학 서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흔치 않은 병이다, 그러고 이제 대신 결핵의 특징은 이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면은 대개 이제 감염이라 그러면
뭐 열도 나고 아프고 지끈거리고 뭐 붓고 뻘겋게 되고 막 그러는데 결핵은 특징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늦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아마 동영아 씨도 늦게 발견이 돼서 이제 결핵으로 치료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로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여러 번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그 질환, 흔치 않은 질환에서부터 이제 오늘 방송이 시작이 된 거니까 여기에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손에는 어떤 감염증이 생기나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감염하고 염증하고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다 감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염하고 염증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관절염 이것도 염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무슨 뭐 여러 군데 있는 염증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염증은 사실 꼭 균이 있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염증은 이제 되게 어느 부분이 부어오르고 뻘겋게 되고 이제 열감도 나고 또 막 우리가 이제 아파하고 뭐 이러게 되면은 그걸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럴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 이런 데는 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다루자고 하는 거는 감염, 인펙션이죠. 그러니까 감염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제일 이제 기원이 되는 게 이제 우리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그 다음에 진균,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생충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하고 그 박테리아 사이엔 리케차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중간 단계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뭐 그런 순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강의가 뭐 약간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간 굉장히 의학적인 건데. 그래서 어떤 목차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목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어떤 그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 그다음에 이제 손의 감염은 이제 손의 그 형태라든지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손에는 좀 특별한 어떤 감염증이 나타날 거다. 그런 걸 좀 짚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손에 많이 생기는 손가락에 생긴 조갑주의염, 표저 뭐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 빨리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쉽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대한정형외과학회, 제가 정형외과 의사니까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를 찾아가는 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수부, 족부, 고관절, 뭐 슬관절 쫙 따로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부 감염을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제 한글로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걸 리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약간 의학적인 뭐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연수 강좌 같은 거 의사들 대상으로 그거를 이제 뽑아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수부 감염 이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일반한테 공개하는 거니까 제가 요걸 따왔다고 뭐 혼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부 감염은 이제 감염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상당히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관절을 움직이고 뭐 작은 걸 만지고 뭐 감각을 이제 맡아보고 하려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이게 이제 어떤 염증이 있어 갖고서 많이 문제가 있으면 그 치료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치료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후유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죠. 감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균이 고이면 배농을 하고 배농이 된 거를 계속 닦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균이 들어갔나를 찾아내서 그 균에 맞는 그러니까 그 세균에 맞는 이제 항생제를 찾아서 그걸 적절하게 치료하고
그 도중에 이제 손의 그 물리치료죠. 재활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써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있는 게 여기 좀 잘린 것 같은데 조갑주위염이라고 그래서 조갑이란 거는 그 손톱이죠. 손톱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거나 그러면 손톱 옆이 약간 뭐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조금 붓고 뻘겋게 되고 좀 기분 나쁘게 지끈거리다가 그냥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가 좀 이렇게 노랗게 골마버리는 경우까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한쪽이 많이 생기죠. 근데 보통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걸 이제 조갑주위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흔히 보는 그 수부의 염증 내지는 이제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개는 이제 나중에 좀 의학적인 걸 다룰 때 나오겠지만 포도상구균이나 이제 그 연쇄상구균 그런 것들이 많이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나중에 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단면을 보면은 손톱 옆에 이렇게 그 구름이 잡히는 거죠. 요걸 조갑주위염이라 그러고 요건 이제 급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타입도 있어요. 만성 타입. 만성 타입은 여기 이제 곰팡이에 의한 거라고 이제 그 정형외과 학교 거기에는 돼 있지만 꼭 곰팡이에 의한 것만은 아닌데 곰팡이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또 많이 부어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좀 만성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냐면은 물에다가 손을 많이 담그는 분들. 그래서 여기는 뭐 바텐더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족관 같은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고무장갑 끼고 뭐 물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주부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지긋하게 부어 있죠.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한 두세 개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수술은 잘 안 하고 그냥 항생제 치료만 한다고 돼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생인손 또는 이제 생손알이라고 뭐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표저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요거는 손가락 끝.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이 손바닥을 우리가 여기 패드라고 그러는데 핑거 패드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속질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통통한데 여기가 이제 부어오르고 이렇게 뻘겋게 되고 엄청 아프죠. 엄청 아파요. 이건.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여기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아주 그 벌집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름이 차면 압력을 이제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심하게 되면 뼈로 들어가게 돼서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요. 이제 또 자세히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진성 생인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인손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한데 어쨌든 요거는 허페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있는데 이거는 허페스, 이제 이거는 바이러스죠. 박테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대개 이제 의료 종사자, 뭐 치과 선생님들이 허페스 환자의 뭐 침이나 이런데 이제 접촉이 되거나 그러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거는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아프고 좀 오래 가는데 그 약을 쓰다 보면은 시간이 되면서 그냥 제대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는 이제 피부과에서도 볼 수도 있고 정형외과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농성 관절염.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손가락 마디가 하나의 관절이잖아요. 그 관절들이 다 파괴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관절 안에 어떤 균이 들어가 갖고 화농을 일으키고 관절이라는 건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거니까 뼈와 연골을 막 녹여 들어가니까 이거는 상당히 파괴적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잘 찾아서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 관절도 망가지고 뼈도 녹고
그래서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동시에 잘 하지 않으면 이제 변형이 생기거나 이제 심한 경우는 뭐 절단을 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농성 관절염은 대개가 그 포도상구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다 생기고, 그러니까 대개는 이거는 이제 손은 우리가 늘 노출시켜 놓고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찔릴 수도 있고 빌 수도 있고, 뭐 무슨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기계에 다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이렇게 뭐에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개는 그렇게 해서 외부에 어떤 그 오염 물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균이 증식을 하면서 생길 수가 있는 거가 대부분이고, 아주 드물게는 이제 그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혈액을 통해서 혈액에 있는 균이 그 연골이나 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침착을 해갖고 그래서 증식을 하는 타입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깊게 감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손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는 그 어떤 그 이제 근육, 그 다음에 뼈, 뭐 힘줄, 신경, 또 뭐 관절, 인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근육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근육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막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수장극, 뭐 심장강, 뭐 이런 거로 이제 우리말로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는 더 어렵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부어오른 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부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붓느냐, 이거 이제 굉장히 진단하는데 우리가 중요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또 건초염이요. 손에는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힘줄이 있잖아요. 그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 그러는데, 건초를 따라서 염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종축으로, 종 방향으로 가고, 아까 봤던 거는 이렇게 행 방향으로. 그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에서 생긴 게 따라서 올라가서 손바닥을 지나서 이 손목을 지나서 팔 위로 막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부은 거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높거나, 높다가 이제 그 지나치면 이제 파열이 돼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이제 수술을 해서 배농을 해갖고 이걸 잘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는 약을 써갖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이게 마이코박테리아라는 게 아까 덕용환 씨가 뭐 걸렸다는 저 결핵인 마이코박테리아의 일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결핵균을 이제 또 결핵균이라고 부르고, 이제 보통 마이코박테리아라고 그러면 결핵균을 얘기하는데, 이제 결핵균이 아닌 그런 그 마이코박테리아가 요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아프지가 않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붓고, 그 다음에 뻣뻣해지고, 근데 그 사이에 서서히 망가뜨리죠. 그래서 이 마이코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대개가 상당히 많이 그 파괴를 일으키죠. 그래서 발견이 늦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은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프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가 견디질 못하니까 당장 병원에 쫓아가서 뭐 검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약간 뭐 불편하고 붓는 듯 하기도 하고, 그건 뭐 뼈나 뭐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하다 보면 많이 망가진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도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놈, 이게 마리나라는 게 이제 뭐 무슨 배 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선창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린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배라는 뜻,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름이 그래서 붙는 것 같은데, 물고기 가시에 찔린 사람들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고인물에서 상처가 접촉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상처가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 보통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꾸 감염이 되죠. 그래서 암 환자 항암 치료하거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다음에 뭐 당뇨 환자 이런 분들한테서 이게 잘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분야가 교상이라는 건데요. 뭐 이제 뭐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상이라는 건 물린 걸 다 교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중에 교조증이라는 거 있죠. 교조증. 교조증은 아까 조갑주의염 그랬죠. 그러니까 조갑이라는 거는 이 손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는 무는 거. 그러니까 손톱을 자꾸 무는 버릇이 있는 사람. 그걸 이제 교조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교상으로 의한 감염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나 애완동물, 뭐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야생동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물고기한테도 물리기도 하고 또는 곤충. 근데 이제 곤충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세균이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뭐 좀 어렵죠. 뭐 발음도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죠. 요런 균이 사람한테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나 고양이한테서는 파스테올라, 물토시다라는 그런 균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그 균과 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뱀에 물리는 게 더 큰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뱀은 독이고요. 이거는 이제 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뱀한테 물리면 독도 들어올 수 있고 균도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독은 약간 화학적인 거라서 거기에 무슨 박테리아가 있거나 그런 거하고 좀 얘기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전갈이나 뭐 벌에 쏘이는 건 그건 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다루라는 건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은 이제 퍼지긴 퍼지는데, 그건 이제 혈관이나 림프선을 따라서 퍼지는 걸 이제 독이 퍼져 나간다 그러고, 그 다음 균이 퍼져 나간다는 거는 균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게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한 조직을 막 망가뜨리고 하는 거를 이제 균의 증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개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리면 안 된다. 사람한테 물리면 크게 이 조직이 망가진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한테 독이 있느냐? 독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입속에 침이나 치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균들이 있는데, 그런 균들이 우리의 그 손이나 뭐 어떤 골격계를 침범해서 거기서 자라갖고 증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크게 나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요, 이제 광견병이나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이제 어쩌다 물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물리기도 하고, 이제 이건 조금 흉측한 사진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뺐는데 여기 하나 들어갔네요. 이분 할머니신데, 뭐 이거를 이제 이런 일이 뭐 거의 없겠죠.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이렇게 물렸어요. 뭐 10년을 키웠던 개라는데 무슨 뭐 사연인지 이렇게 물려서 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이제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치료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어쨌든 뭐 개나 고양이한테 물리면 특히 안 좋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고양이는 이빨이 뾰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상처를 생기면 잘 안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단독 봉화지겸, 뭐 화농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모아놓고, 잠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죠. 그래서 근육염은 상처로 균이 들어오거나 뭐 그래갖고 혈관을 타고 바이러스가 근육이 들어가서 굉장히 근육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서 이거 주의해야 되고, 이건 손뿐 아니죠. 팔, 다리 다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이라고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죠. 에리시펠라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진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에 깊지 않은 피하층, 그러니까 이제 표피층에 그 급성 전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이제 깊게 감염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이제 그 진피상부만 침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약을 잘 쓰고 그러면 치료는 잘 되고, 연쇄상균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잘 치료가 안 되면 뭐 외과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 무서운 거죠. 가스 갱그렌이라는 거. 가스 괴조라는 이런 균이 있거든요. 클로스트리움 퍼플링겐스라는. 그래서 이거가 침범이 되면 근육이 그냥 급속하게 파괴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독소도 이제 같이 생겨요. 그래갖고서는 이게 DIC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혈액 안에 응고가 되는 거예요. 혈액 응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 신장이 망가지고 쇼크가 돼갖고 이제 50% 이상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이제 짚었고, 시간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 중에 몇 가지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좀 전문적인 거라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이 왜 이제 좀 그 감염에서 특별한가? 왜냐하면 손은 조금 이렇게 얇죠. 얇고, 그 다음에 좁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가 좁아요. 이제 컴팩트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손 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조그마한 스페이스 안에 이제 여러 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자꾸 뻗쳐 나가죠. 심줄을 따라서. 심줄이 길게 있으니까 종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종축으로뿐 아니라 횡축으로도 또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과연 이 손의 감염의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팩터가 있나, 요소는 얼마나 처음에 그 상처를 받았나, 그 다음에 그 어떤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왔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물질도 많이 들어왔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환자 자신의 문제죠.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 있으시거나, 마약 중독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당뇨,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거나, 이제 면역 체계가 망가지신 분,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조그만 상처가 굉장히 커지면서 감염에 약해서 더 많은 파괴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의사들이 봐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잘 봐야 되죠. 이제 관찰을 잘 하고, 뭐 통풍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하고 감별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감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필요하면 MRI도 찍고, 피 검사해야 돼요. 피 검사. 그래서 피에 이제 감염 수치 이런 걸 잘 보고, 적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균이 자라나 배양을 하고, 그 배양한 균에 어떤 약이 잘 듣나, 이런 걸 또 체크를 해서 맞는 약을 써야 빨리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제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약만 써도 되느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는 어떻게 주의해라. 근데 이제 수술할 때 기본은 이게 그 아까도 이제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의사의 몫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파로니아키아가 조갑주염이죠. 약간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항생제 치료하고 이제 소킹이라고 그래서 여기 뭐 물에 담근다 그랬는데, 그 물에 담그는 게 그냥 집에 있는 세면대 물에 담그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생리 식염수 완전히 그 멸균된 거, 그런 데다 이제 담가서 여기에 생기는 나쁜 걸 빼낸다는 뜻이고,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손톱에 변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부어 오른 거를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요건 이제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데, 여기 이제 65세 분이네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엄지에.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은 그 관절 주변이 약간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약간 무슨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걸 자꾸 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더 지나가면은 관절염이 그 화농성 관절염이 되거나,
뭐 이제 골수염이 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수술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이제 만성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이제 대개 옆이 아니라 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그 주름 있는 데까지 퍼지죠. 그래서 만성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만성에서 나오는 요게 이제 캔디다 알비칸스라는 그런 그 곰팡이의 일종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는 아까 수술하고 뭔가 좀 그림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만성을 꼭 치료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치료하라고 이제 의사들한테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조라고 그래서 왜 손바닥 이렇게 된 거, 손끝이 여기 팽팽하게 부어오른 데는 여기가 이제 그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그 고름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만 따놓으면 여기 옆에가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이걸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꿀벌 그 집에서 꿀을 빼내듯이.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요게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뼈로 가서 골수염, 더 올라가서 관절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치료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해서 수술하는 방법들, 이건 이제 지루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잘 고름이 잘 배농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는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물갈퀴 공간의 감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손에는 이제 발에도 있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손을 벌렸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물갈퀴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감염이 생기게 되면 요게 이제 막 따라 올라 서로 이제 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컬러 버튼 업세스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이제 파란 고름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막 퍼지죠. 그래서 요거 치료는 앞뒤로 째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막 공간의 감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런데 그 근육과 뭐 사이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고름이 차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도 부풀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의사가 아닌 사람, 의사도 뭐 이 손을 전문을 하는 사람이 아닌다면은 그게 그거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적 치료나 진단을 할 때는 요걸 다르게 이제 취급을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손 등 쪽에 이렇게 생기죠. 요거 다르죠. 그러니까 부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이라 그래서 어디나 다 360도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부었느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할 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초의 감염, 요거는 이제 그 종축으로 간다 그랬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건을 따라서 이렇게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아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요런 증상이 나타나면 요걸 의심하라. 그래서 이건 막 시험 문제, 의사들 시험 문제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뭐 아실 거 없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술할 때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이 건이 다 망가지니까 주의를 하고 배농을 잘 시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뭐 어려운 건데, 이제 건초가 아니라 이건 또 건활막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건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요거 이제 그 우리 건의 그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 파란색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좀 묘하게 생겼어요. 여기 중간에 끊어지고 이쪽에서는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 새끼손가락이 찔렸는데 여기서 생긴 균이 엄지로 가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는 말짱하고, 반대로 여기서 찔렸는데 일로 오고, 그래서 생긴 모양이 말발굽 같죠. 그래서 뭐 호주수유 인펙션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것도 잘 진찰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찰을 잘 하고, 그러니까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손가락은. 그래서 진짜 그 손에 대한 구조를 잘 아는 분이 자세히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고, 이제 요즘은 MRI 같은 게 있으니까 MRI의 도움도 받고, 근데 MRI를 무조건 처음부터 찍는 것보다는 잘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농성 관절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관절이 이제 파괴되는 거니까 이제 그림을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뼈의 윤곽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70대 이제 농부신데요. 이제 농기구에 여기 찔려 뭐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서서히 부어 올라갔고 MRI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이건 엑스레이가 높고 MRI 이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열어보니까 뼈가 다 망가졌어요. 이분은 그래서 손목이 다 망가졌었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이제 그 생선 가시에 찔린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보니까 여길 따라 올라가갖고서는 요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골수염. 골수염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골수염 하나만 갖고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덕영환 씨는 이게 뭐 급성 골수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그 결핵성 골수염은 급성은 아니에요. 만성 골수염이죠. 그래서 이제 급성 골수염이라는 건 대개는 혈액을 따라서 이제 어느 부분에 배런간 골수염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보통 어른한테는 많이 안 생기고 이제 소아에서 많이 생기고 이제 어른한테 생기는 골수염은 되게 어떤 그 상처를 따라서 균이 들어와 갖고 오래돼 갖고 그렇게 생기는 건데 요즘은 다들 위생 상태가 좋아서 많이 안 생겨요. 만성 골수염은.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생긴 상처를 잘 치료를 하지 않아 갖고 그게 이제 피부를 따라서 피하 조직, 그다음 근육층, 그다음 뼈까지 들어와서 골수염이 생긴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전기톱에 이렇게 다쳤는데 여기 상처가 생긴 걸 치료 안 하니까 뼈가 녹아서 뼈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뼈를 어떻게 하나 해갖고 치료를 했는데 또 녹았어요. 골수염이 잘 치료, 만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치료를 해서 여기다 나중에 뼈 이식을 하고 그래갖고 뭐 살려내기도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상, 물린 거.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람한테 물린 경우. 사람한테 물린 게 어떤 그 가해자가 되나요? 가해자가 꽉 물어서 물린 것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해자가 그렇죠, 맞죠.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이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싸우다 보면은 뭐 이제 요즘은 싸움들을 많이 안 하시겠지만은 그 상대방의 이에 내 손이 스치면서 거기에 조그만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그 상대방의 이에 있던 어떤 그 균들이 이제 내 그 피부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재밌게 그려놨는데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아랫니가 여기를 뚫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냈는데 여기 뚫고 들어왔는데 이제 손을 피면은 요 층이 달라져요. 요거는 힘줄 층이 달라지고 요거는 관절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가 닦여 버리거든요. 그럼 겉에 피부만 있는 것 같고 안에 관절까지 균이 들어간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제 진찰을 할 때 어떻게 다쳤어요? 물어보고서 주먹 쥐고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풀어봅시다. 그래서 펴갖고 다시 천천히 보지 않으면 요렇게 된다고. 요만한 상처, 아까 같이 이에 다쳤는데 나중에 확 녹아버렸죠. 이분은 그냥 녹아버려서 이 관절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먹혀 들어갔잖아요. 관절 뼈가, 연골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치료가 되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치료가 비교적 잘 돼서 이렇게 됐는데도 조금 관절이 변형이 생기고 쓰기가 좀 어렵고 이거 녹아버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손이 다쳐서 결국 그렇게 돼갖고 이게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한테 물렸거나 사람 이빨에 다쳤거나 그런 상처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안 그러면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그럼 애들도 그래요. 뭐 자기들끼리 애들은 이렇게 상처 조그맣게 생겨서 와갖고 애들을 얘기 안 하잖아요. 혼날까봐.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이런 걸 주의를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에 물리는 경우, 뭐 고양이에 물리는 경우, 이제 그런 게 많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치료를 잘 하셔야 될 테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제 고양이한테 물리면 요런 균들이 들어오고 요런 약들을 써야 된다. 그런 어떤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 개에 물렸을 때는 요런 균들이 많고
요런 약들을 써야 된다. 사람한테 물렸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절단을 했는데 나중엔 이분은 어디 가서 바다 낚시를 하시다가 물고기 잡아놓은 물고기를 걷어들이다 물렸대요. 근데 거기에서 균이 자라 들어가서 까맣게 죽었더라고요. 결국은 엄지손가락을 절단했어요. 낚시하다가. 이건 아까 보신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흔치 않은 경우가 이제 허페스, 그 다음에 아까 동영아 씨 같은 결핵, 진균 뭐 이런 건데요. 허페스 감염은 아까 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보통 저항력이 떨어진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이요. 결핵은 아까 많이 했는데, 그 손가락 끝에 생기는 결핵보다는 사실은 이 결핵균이 이 심줄을 따라가거나 관절에 생기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해갖고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 그래서 꼭 뭐 수술하고 뭐 이제 그 항결핵제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핵약만 써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따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그 활액막을 따라서 결핵균이 침범을 해갖고 활액막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러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결핵균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절을 만들고 요게 까맣게 이렇게 까맣까맣한 것들이 이제 결핵균에 의한 감염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적인 결핵, 이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여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균은 요건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겹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손톱 조각, 그 다음에 요 발톱에도 많이 생기죠. 발톱 무접, 손톱 무접,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에도 그 조갑주염이 많이 생겨요. 특히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내성 발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톱이 이렇게 안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그 발톱을 깎거나 그러다 상처가 생기면 그걸로 균이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시간을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부에 생기는 거 뭐 이렇게 뭐 스포로트리코시스라는 뭐 좀 흔치 않은 건데 이건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정형외과하고 이제 같이 협동해서 잘 치료를 해야 되겠고, 뭐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제 이건 이제 곰팡이에 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게 다시 한번 나와요.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 싶었는데 지금 질문이 너무 들어와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차이만 아까 단독은 아까 피부에 진피에만 생겨서 깊지 않은 거고, 그다음 봉화지겸, 이게 셀룰라이티스라고 그러는데 많이 생기죠. 발이나 뭐 발목, 허벅지, 종아리, 요거는 이제 단독보다 이제 한층 깊어요. 그래서 피하 조직까지 염증이 생겨서 뻘겋게 되고 열나고 뭐 아프고 그런 봉화지겸, 그다음에 감염성 근육은 아까 말씀드린 근육까지 가고, 그다음에 화농성 관절염은 아까 그다음에 괴사성 근막염, 요거는 네크로타이징 파샤이티스라고 해서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요. 요게 이제 봉화지겸하고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육 사이사이에 이제 막이 있거든요. 거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균이 올라가는데 이게 괴사를 일으켜서 이것도 사망률이 높아요. 한 뭐 3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가스갱그레, 이거 엄청나게 무섭다 그랬죠. 그다음 파상풍. 그래서 파상풍은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손에서 그 감염 때문에 죽은 사람 누가 있나 보면은 시인 닐케가 있죠. 시인 닐케가 장미 가시에 찔려서 이제 뭐 죽었다고 돼 있어요. 51세에.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장미 가시에 있는 어떤 박테리아 때문에 그랬나? 잘 찾아보니까 그거보다는 파상풍이 이제 생겼고,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백혈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겹쳐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비브리오 폐혈증,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어패를 잘못 먹어서 이제 팔다리, 근데 이거는 그 멀티오간 페일러라고 그래서 뭐 신장, 간 뭐 막 이렇게 돼 갖고, 그래서 이것도 50% 이상의 그 치사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시간이 모자란 당뇨병에 합병된 감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상처가 생기가 그냥 그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절단 막 이렇게 돼갖고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 15분 남짓, 10분, 한 10분 되겠는데요. 우선 보는 대로 보죠. 그래서 우선 하늘보리님께서 뼈에 균이 감염되는 거면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 겁니까? 이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이제 적은 걸 말씀드리면, 그 도경환 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폐결핵에 의해서 들어온 균이, 그러니까 지금 꼭 폐결핵이 갖고 계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치료가 됐었겠죠. 그게 이제 피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이게 이제 그 손가락 있는 근처에 이제 거기 머물면서 거기에서 균이 퍼져갖고 생기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런 타입을 우리가 그 혈행성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마토지너스. 그건 많지는 않고, 대개 손에 생기는 거는 어떤 상처, 찔리거나 물리거나 비거나 그런 데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숙정님께서는 문에 손을 찧었는데 붓고 손에 열이 났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찢기만 하고 겉에 상처가 없었다면 균은 아마 안 들어갔을 거니까, 여기서 붓고 열이 났었다는 거는 감염이 아니라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좌상이죠. 그러니까 타박상 같은 거가 있어도 붓고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도 감염이 아니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래 간다면 예를 들어 안에 골절이 있었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거니까. 근데 점차 좋아지면 병원에 안 가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칼슘 복용, 이렇게 사랑방님, 칼슘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감염하고는 직접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 뼈 자체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칼슘이 뼈에 좋은 거 아니에요. 뼈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골밀도 검사든지 이런 걸 해야지, 칼슘만 따로 막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도 하니까요. 뼈의 염증, 그러니까 손의 염증하고 칼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수님,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골수염을 조심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때 아주 굉장히 무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어떤 홍보하시는 그 병원에서는 우리는 무균 수술실을 완전히 설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은 가장 우리 몸에서 깊은 데 삽입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균이 따라 들어가면은 완전히 큰일이 나죠. 그래서 이 수술하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수술하신 선생님들도 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울려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환 씨, 골수염은 수술 말고 약물 치료만으로 완처가 되나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이거는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골수염의 급성인지 만성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급성 골수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혈액에서 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혈액 배양을 해갖고 이제 약을 써갖고 이제 열이 막 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일단 먼저 해보고, 근데 이제 벌써 그 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뼈에 골수염이 생기면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골막이 있거든요. 골막에 막 고름이 차게 돼요. 그거는 빼주지 않으면 골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꼭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나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이름이 복잡하시네요. 71라고 하면 약간 이게 우리나라 맞춤법이 틀려요. 71든지 71세신 아버지께서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한 곳에 골수염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항생 치료가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인공관절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인공관절 수술한 곳에 골수염이 생긴다는 건 이제 결국은 그 인공관절은 어디 위아래가 이제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에 생겼느냐, 그다음에 이제 다 생겼느냐, 이거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치료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그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재발할 확률이 좀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원님,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정형외과에서 골절은 안 됐다고 진단받았고 멍이 들고 많이 아픕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합니다. 요거는 이제 겉에 상처가 없으니까 아마 염증은 그러니까 이제 감염은 아닐 거고요. 이제 골절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타박상이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에 그 피가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고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멍이 들어서 퍼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멍이 빠지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골절이 안 됐다는 게 확실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멍이 빠지고 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기다려 보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시간이 요거밖에 안 돼 갖고서 제가 뭐 너무 의학적인 걸 많이 다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뭐 이걸로 제가 뭐 질문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뭐 그냥 뭐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손이 항상 그 밖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하다가 찔리거나 뭐 싸우다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 그 간과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뭐 감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그걸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가 꼭 필요한 치료를 꼭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그 손의 기능을 많이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이 퍼져 올라가서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고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